자, 오늘 전자기 유도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이걸 배웠죠. 전류가 흐릅니다. 무엇이 생겼다? 전기장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뭐가 유도되죠? 자기장이 유도가 되었어요. 이래서 뭐가 생겼죠? 전 자기력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I죠, I. 전류가. 그죠? 이 I고, 이게 유도 자기장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 자기력이 되었다. 이 앙페르의 법칙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의 원리다? 바로 전동기 모터의 원리. 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걸 뒤집은 거야. 발상의 전환으로. 만약에 외부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장을 변화를 준다면 전류가 유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F를 줘서 얘를 유도하면 변화를 준다면 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원리냐? 바로 통과 시간에 배웠던 발전기의 원리예요. 발전.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걸 모두 발견한 건 아니죠. 패러데이라는 법칙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바로 자기장 쇠기의 변화가 주안점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해서 자기장의 변화만 준다면 그 변화가 된 도선엔 잠깐이나마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럼 지속적인 자기장 변화를 계속 준다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겠죠. 그게 바로 발전기 원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도되는 과정을 볼 것이다. 자, 첫 번째 과정을 보시면요. 유도 전류라는 말이 있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을 줘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유도가 돼서,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압이에요. 유도 전압. 알겠어요? 전압이 형성되면 뭐가 생긴다는 거죠? 전이 차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기장이 유도가 되어서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앞서서 해봤는데, 니네 N극과 S극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기력 선수가 많다, 적다? 내가 지금 뭐 그리고 있는가 봐봐. 뭐 그렸어? A점이 자기장이 셀 것 같아? B점이 셀 것 같아? A. 왜? 면적당 자기력 선의 숫자가 많을 거니까. 이해가? 내가 항상 니들한테 얘기하잖아. 과학은 하나라고. 등밀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그곳은 어떤 지역이에요?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가파른 지형이다.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다. A 지역과 B 지역의 차이는 이 차이야. A 지역은 자기장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곳이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한번. 그럼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보면 저희가 자격선이 많잖아. 저걸 자기장 세기라고 한다고. 잘 봐. 쓱. B를 자기장 세기라고 할게. 어떤 때는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자기장 세기라고 했다. 얘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 선의 수야. 면적은 단위가 뭐냐면 기본 단위를 써서 미터의 제곱인데 자기력 선의 숫자는 이렇게 읽어. 뭐라고 읽어? 웨버. 응? 얘 단위가 이거라고. 무슨 뜻이야? 1제곱미터당 자기력 순수가 몇 개 지나가요? 이걸 이렇게 읽어. 네? 뭐라고 읽어? 테슬라. 자, 3테슬라가 뭔 뜻이야? 1제곱미터 3회. 그렇지, 그 뜻이야. 자, 지금 얘기가 뭐냐면 자기장이 저렇게 있을 때 얘를 변화를 주면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유도되더라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유도돼서.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다음에 자기장이 변한다면 무조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잘 봐. 3테슬라가 10테슬라가 되면 얼만큼 변한 거야? 7. 그래서 그 정도 변화량이 있으면 그 정도 세게 유도 기준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이해가서? 근데 3테슬라에서 10테슬라로 간 다음에 딱 멈추면 전류는 안 흘러. 변하는 동안만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 다음에 10 다음에 얼마를 줘야 일정한 전류가 흐를까? 17. 왜? 7만큼 변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잘 봐. 고리가 있는데 얘가 1제곱미터인 거야. 가로 세로 1m. 여기에 자기력선이 4개가 지나가는 거야. 몇 웨버? 4. 몇 테슬라? 4.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자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겠어. 면적은 1제곱미터 그대로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어. 몇 테슬라가 됐니? 5 테슬라가 됐으면 자기장 세기 변화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러면 잘 봐. 원래 얘는 4였지. 5가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얘들이 벡터니까 이러한 뭐가 형성이 되겠어?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생기겠지. 맞지? 곡선에서는 요렇게 잡는다고 했지 내가. 요 손가락 4개가 전류방향이고. 그러니까 이 밑바닥이 N극이 유도된 거야. 이해하냐?
이게 뭐라고? N극이 유도된 거라고. 유도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N극이 유도된 거라고. 그럼 저 위쪽은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야? S극으로. 그러더니 전류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지. 자, 봐봐. 첫 번째. 이렇게 변화를 줬더니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순서가. 그러면 이 도선에 계속 전류가 유도되려면 몇 테슬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6테슬라. 그 다음 7,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흐를 거야. 반대로 이것도 한번 봐. 자, 단위 면적에 몇 테슬라냐? 그래서 얘는 3테슬라란 말이지. 델타 B가 얼마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원래 몇 개였는데? 4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유도 자기장이. 그럼 이거 무슨 극이? N극이 유도된 거잖아. 이러면 이때는 이렇게 관계인 거지. 이해가니? 그치? 그럼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길 거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길 것이다. 자, 봐. 힘을 줘서 얘를 변화를 주면 얘가 유도가 돼서 얘가 생긴다. 이렇게. 방향이 어떠냐? 서로 반대지. 왜? 변화량이 반대니까. 이해하니? 잘 봐. 위에 자석을 놓고, 위에 자석 N극을 놓고, 아래에 뭐를 놓아? S극을 놓으면, 위에서 바라보면 자기력선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그걸 이렇게 그리겠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이게 일정한 자기장이야. 일정한 자기장. 위가 N극이고 저 안쪽이 S극이라고. 여기에 얘를 들이밀 거야. 고리를 집어넣을 거야. 어디로? 이쪽으로. 뭐로? 뭐로? 등속으로 쭉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요쯤 얘가 들어가겠지. B.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움직이겠지. C. 그러다가 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 D. 그 다음에 완전히 밖으로 나왔지. E. 여러분, 얘와 같은 경우가 A, B, C, D 중에 누굴까? 쟤와 같은 경우는 얘를 1의 경우, 2의 경우로 잡고 1과 같은 경우가 누구냐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곳이, 심지어 많아지는 것이 B란 말이야.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이해가냐? 그러니까 스몰 B처럼 이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고리 입장에서는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원래 A였으니까. 그럼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겠어? 이게 유도 자기장. 자, 요게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위쪽이 N극이야. 그럼 전류는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반시계. 시계 거질래. 자, 반시계. 이게 유도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C는 어떨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지. 꽉 찬 거 움직이니까 전류 안 흘러. B. 원래 C였잖아, 쟤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처럼 이게 유도야. 유도죠. 이게 뭐라고? 유도 자기장. 그럼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전류는 어떻게 돼? 시계 방식. 시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요, 봐요. 어쨌든 이 도선에 계속 전류가 흐르려면 넣었다 뺐다. 다만 넣을 때와 뺄 때하고 전류방이 같아요, 다르겠죠.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강자성체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철이든 물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서 통을. 그리고 여기다 뭘 감어?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넣을 거냐? 이걸 검유계라고. 검유계가 뭐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는 장치야. 이해하니? 자, 그때 여기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볼 거야. 자, 여기가 N극이야. 똑같은 실험이 아니라, 쓱을. 똑같은 장치인데, 얘는 뭐냐면,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넣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건 여기야, 얘야. 이 면적.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실험이니까. 그럼 거기에 자기력선을 선생님이 3개만 그려볼게. 하나, 둘, 이렇게 3개만. 그럼 이거 가까이 가야 돼. 하나, 둘, 셋. 무슨 얘기냐?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자석을 멀리 떨어뜨리는 거야. 얘는 가까이 다가가고. 그랬을 때 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만 보잖아?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지? 그러면 얘는 자기력선 수가 파란색의 단면적인 자기력선 수가 늘어난 거야. 어떻게 해? 이거를 줄여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극이야? 이렇게 유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가냐?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지. 유도 전류가. 그걸 이렇게 하자고. 검유계 바늘을 이쪽으로, 원래 정 가운데 있는 거야. 옮겼다고 보자고.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뜨려. 멀리 떨어뜨리면 야, 3개였다가 하나 되면 어이구야, 안 되겠다. 더 생겨야지. 이렇게 유도되겠지. 무슨 극이야? S극으로 유도됐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방향이 반대니까 이때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검유계 보면. 이해하니 여기까지? 가가 1, 2 중에 누구 효과야? 그래. B, D 중에 D 나는 1 B 이하니 해봤으니까 기억할 거야. 몸이 기억할 거다. 검유계 반을 만들어 빨리. 네. 볼펜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잖아. 세워 빨리 만들어봐. 이렇게 세워봐. 자석을 하나 준비할게. 이게 자석이야. 자, 솔레노이드 몇 개 감았어? 4개. 여기다 자석을 떨어뜨릴 거야. 자, 지금 나를 봐봐. 떨어질 때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에 왼쪽에. 그래. 그렇게 하자고. 자, 해봐. 떨어진다. 돌아와야지. 들어가서 멈춰있는데 어떻게 계속 전류 흘러 멈춰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 들어간다.
그렇지. 빠진다. 빨리 돌아와야지. 들어간다. 빠진다. 준비. 들어갔다 나온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들어갔다 나온다면 싹 오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래? 그래. 이렇게 하면. 그렇지. 다시 말할게. 똑같은 코일의 가문횟수에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하잖아. 전류가 세게 흘러. 이게 진동수가 세지는 거거든. 헤르츠가. 또 하나. 야,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랐어. 대신 이 진폭은 똑같아야 돼. 근데 속도가 빨랐지? 그런데 자석을 내가 2개를 써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내렸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 더 많이 갔다가 와야 돼. 진폭이 큰 거. 진폭이 커도 전류가 센 거지만 왔다 갔다가 잦아도 전류가 센 거야. 그걸 이렇게 잡는다. 자, 이런 솔레노이드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유도 기전력을, 왜?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건 곧 유도 기전력을 세게 하는 거거든. 얘를 증가시키려면 이거죠. 자석의 변화량을 어떻게 한다? 빠르게 키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석의 변화량. 속도가 빠르면 변화량이 시간당 변화량이 클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센 자석을 사용한다. 자, 세 번째. 코일의 가문 횟수를. 자, 3번째 알죠? 우리가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대한 자기장 배울 때는 기기장 가문 횟수가 솔레노이드 자기장에 비례한다고 배웠지. 여기는 길이하고 상관없어. 가문 횟수야. 알겠냐? 그러니까 길들한테 감은 게 3개고 짧은데 감은 게 8개다. 그럼 당연히 8개가 센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10cm에 100회 간격이고 여기는 20cm에 200회다. 그럼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똑같다고 배웠잖아. 지금은 200회가 더 센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이거를 유도 기전력으로 표현했을 때 항상 외부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알겠니? 그리고 가문의 수를 N으로. 그 다음에 시간당 자속 변화량 이거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 자속 변화량.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썼어? 면적, 예를 들어서 A분의 단위 면적당 자속 변화량, 자속 자기력 선수였거든, 이게. 이해가니? 이게 자기장의 세기였다고, 이게 뭐였다고? 면적. 이것도 뭐였어? 자기력선을 쓰였다. 웨버. 이해하냐? 그래서 감기의 수는 N이고, 이건 감기의 수거든. 코일의 감기의 수가 N이고, 시간당 자속 변화량이 2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N극이고요. 저 아래쪽에 S극이 있습니다. 그럼 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일정하게 쏟아지고 있겠죠, 아래로.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이러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귿자 선을 넣을 거예요. 디귿자 선.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골이 하나 생긴 거잖아. 맞지?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당길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 그림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야. 또 위쪽에 무슨 극이 있고 N극이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는데 여기 디귿자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선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당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겼다. 그럼 얘를 당기면 자기력 선의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죠? 그럼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유도 자기장에 뭐가 생긴다? 이게 생겨요. 오른쪽으로 나가. X가 많아지니까 점점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점이 유도 자기장이면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전류는 요렇게 흐를 겁니다. 유도전류. 됐어요? 당기면 반대로 왼쪽으로 좁히면요 X가 줄기 때문에 X를 늘리려고 아래쪽으로 유도자기장이 생기고 더불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아, 시계 방향으로. 지금이 반시계입니다. 이해가니?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도 전류는 어디로 흐를 건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오른손 법칙을 쓰라고 했잖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이 고리가 어디 자기장에 놓여 있어? 이 자기장에 놓여 있잖아. 손가락 4개를 안 얹어. 알았니?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유도 전류 방향인 거야.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손등을 그쪽에 놓여.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겠지. 위로 흐릅니다. 이해가냐? 이게 전류 방향 찾는 거야. 알았어? 이런 거 찾을 때,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일정한 5 테슬라의 자기장색이 있는 곳에 직선 도선을 놓고 요 길이가 여기 길이를 말하는 거죠. 끝에 튀어나온 건 따지는 거 아니야? 1m다. 이해갔어요? 그리고 여기 속도 V가 2m/s래. 이렇게 2m/s.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거든. 저항이 있는데 얘가 4ohm인 거지. 전류의 세기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그럼 일단 너희들은 전류 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봐. A, B, C, D에서 전류 방향은 항상 저항을 끼고 얘기해. 저항을 끼고. 그러니까 뭐 D에서 A 이렇게 안 물어보고 C에서 저항 B냐 B에서 저항 C냐라고 물어봐. 항상. 그러면 자 자기장 이 방향이고 손등을 놓으니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전류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방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놓는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전류 방향 찾았어. 유도 전류의 방향은 B 4ohm C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 찾아야 되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 식을 이용하면 지금 여기에 시간 변화라는 건 없잖아. 그지? 얘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움직일 거고 우리는 이 면적 변화량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면적 변화량. 그러면 요 식에 의거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 다음에
요게 면적이잖아. 면적이 뭐분이 뭐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몇 미터야? 1미터로 나왔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요거 알면 되는데 요거 알면 되거든? 요게 속도 곱하기 델타 t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넣은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 집어넣은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야, 여기 n은 한 번이다. 우리 한 번 건든 거잖아요. 한 번. n은 1이야. 그 여기다 집어넣어. b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게 뭡니까, 여기? n이거든, 길이. 요 길이가 n이거든. 여기 1m 줬으니까. 그럼 이게 지워진다니까, 이렇게. 뭐만 나와? 얘만 나와.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이라고. 브라보. 이렇게 외워. 그러면 얘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5테슬라. 길이 1m. 길이 1m. 그죠? 얘 속력이 얼마예요? 2m파스칼인가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이게 나와요. 10V.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10V인데 이게 V잖아. I 유도 전류 곱하기 저항이거든. ohm의 법칙에 의해서. 자, 유도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항이 얼마야? 4ohm이야. 유도 전류 얼마다? 2.5A다라고 했어요. 알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초고난이도예요.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페이지 186쪽 아래까지 다 풀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이 안에서 무엇을 갖고 설명하는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알았니? 잘 봐요. 거기에 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야. 맞아? 잘 봐. 얘들아.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무슨 극이 유도되나? N극이 유도되지.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이 유도되잖아. N극이 멀어지니까 S극이 유도되지. 이게 렌치 법칙이야. 알았니? 자, 이런 원리라면 여러분 오른쪽 187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야. 187쪽에. 자, 전류가 잘 흐르는 구리판 같은 거는 원통에다가 여러분 자석을 떨어뜨려 보는 거지. 자석이 자유낙하일 때 속도를 가질까 못 가질까? 못 가져요. 왜? 자석이 떨어지면서 구리판 위쪽이 자석의 극과 같은 극이 유도돼서 얘를 위로 올려요. 다만 위로 올리는 힘이 약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자유낙하 떨어지는 애들보다는. 어차피 바닥에는 떨어져요. 그런데 마치 자유낙하는 공경의 마찰이 없는 애처럼 자유낙하로 떨어진다면 얘들은 걔보다는 천천히. 만약에 이 구리판을 얘들아 만약에 플라스틱 관으로 만들면 어떻겠을까? PVC가 플라스틱 관이거든. 자유낙하 때문에 똑같이 떨어져. 왜? 걔들은 전자가 잘 돌지 않거든. 전자가 잘 안 움직이면 유도가 안 일어나. 구리판이어야 됩니다. 야, 혹시 그 구리판을 요렇게 하면 이게 뭐지? 완벽한 구가 아니잖아. 맞아? 구가 아니잖아. 이거 좀 떨어졌잖아요, 판이. 이러면 이래도 자석이 천천히 떨어질까? 이러면 그냥 뚝 떨어질까? 이래도 천천히 떨어져. 벌어져도. 왜? 유도 자기장이라는 게 떨어지면 작용하지 않는 힘이 아니거든. 하다못해 얘들아, 이 구리판을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펼쳐.
칠판처럼 거기서 자석 떨어져 천천히.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석과 얘들 관계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네오디듐 자석을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을 떨어뜨리잖아. 여기 전기 전도율이 구리관이 제일 좋거든. 구리관이 제일 천천히 떨어져. 유도 자기장이 잘 생겨서.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고? 플라스틱관이 제일 먼저 떨어져.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심화 과정에 코일에 의한 전자기 유도라는 게 보일 거야. 그지? 하나의 코일이 이쪽에 있어. 이 코일은 2차 코일을 뭐 하는 거지? 유도하는 거야. 왼쪽 코일은 전원장치가 있어서 거기에 이거 삐죽이 저항이 있는데 화살표 확 그려진 거 있지. 자,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삐죽이 저항이 있는데 전원장치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말려. 여기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걸 가변 저항이라고 그러거든. 무슨 얘기냐? 저항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가변 저항이 이런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 코일이 있거든. 이게 코일이 있는데 이쪽에 도선이 있어갖고 여기 연결잭이야.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길이가 주니까 저항이 줄겠지. 맞지? 그래서 전류가 세게 흐르겠지. 근데 이쪽으로 얘가 움직이면 저항이 길어져서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지. V는 IR이니까. 공간각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를 여기서 변화를 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 그지? 그러면 여기 전류를 변화를 주면 여기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야. 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 얘가 가변장이 없이 한번 전류가 훅 흐르잖아? 그리고 이 전원장치는 어때?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훅 흐르면 NS가 순간적으로 생겨. 아니, 순간적으로 생긴 NS가 그대로 생겨, 계속. 그러면 얘는 그때 딱 전기가 들어올 때만 얘가 무슨 극으로 돼? S극이니까 S극으로 유도되겠지. 누구 때문에? 렌치의 법칙이 그거잖아. 가까이 있으면. 맞아? 같은 극으로 유도되고 얘가 N극이 될 거야. 맞아? 이렇게 유도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순간만 유도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딱 스위치를 넣는 순간만 얘가 SN으로 딱 유도되다가 꺼져. 왜?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 전류 세기 변화가. 그 가변장은 뭐냐? 전류를 세게 해줬다 약하게 해줬다. 이거 계속 조절하면 여기 일정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검육에 일정한 전류가 흐를 거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그런데 가변저항이니까 봐라.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류가 세지면 이런 식으로 되고 약해지면 또 이거 N극으로 바뀌어. 멀어지는 거니까. 전류가 약해지면. 알았니? 이게 2차 코일인데 이게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변압기에서 응용이. 너네 변압기가 뭔지 알아? 220V짜리인데 아빠가 미국에서 가전제품을 사온 거야. 미국은 110V짜리거든. 변압기를 연결해 쓰는 거. 2차 코일의 전압을 유도한 이런 원리거든. 자,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기 그림을 볼 거야. 거기에 발전기 그림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냐? 자석이 있어. 요 아래도 자석이 있어. 자, 근데 위에가 무슨 극이고 N극이고 아래가 S극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니? 여기서 누가 돌 거냐면 코일이 돌 거야. 코일이. 그래서 얘를 막 돌리는 거지. 도선을 돌려버려. 자, 여기서 이렇게 도선 있는데 여기를 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거. 코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봐라. 얘를 이렇게 볼게. 위에서 본 그림이야.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코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 코일을 말이야 이렇게 나눠볼까? A, B, C, D로 또 나눠보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얘를 돌리게 되면 얘가 올라오고 얘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자,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운동 방향이야. 쌤은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돌아 올라오겠지. 오른쪽은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오고. 이해가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면적을 잘 봐. 얘가 어떤 거야? 이쪽으로 자기력선이 있는데 같이 이런 방향으로 있으면 면적이 0인 거야. 아, 얘가 면적이 0인 거라고. 그러니까 양쪽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면적이 없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순간 면적이 점점 좀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많이 이쪽으로 막 통과하니까 없애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가냐? 이게 유도력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면적이 넓어졌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좁아지면 반대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지? 봐. 이렇게, 넓어졌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넓어졌어. 그럼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되면, 좁아졌어. 그러면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돌 때마다 전류가 좌우로 왔다 갔다. 뭐야, 이게? 교류야, 교류. 이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직류를 얻고 싶으면 돌리면서 봐. 이렇게까지 돌았지. 그럼 전류가 흘렀지. 여기서 전류를 끊어지게 해. 이쪽에서. 정류자가. 그럼 얘 그냥 도는 거야. 그러다 여기서 또 전류 흘러? 끊어져. 그냥 돌아. 흘러 한쪽으로만 계속. 근데 이게 1.3선처럼 전류가 흐르겠지. 흘렀다 끊었다 흘렀다 끊어졌다. 근데 그게 너무 빠르면 눈치를 못 채. 니네 다이오도 안 배웠지, 그지? 통합과학 시간에 다이오도 안 배웠어? 이런 게 LED잖아, LED. 집안은 전류가 이렇단 말이야, 얘들아. 알지? 교류니까. 근데 저 LED는 전류를 어떻게 흐르게 해? 한쪽만 흐르게.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 니네가. 1초에 60번, 120번씩 바뀌니까. 그거 어떻게 눈치를 채? 다만 제가 고장을 꼼뻑, 아이고, 씨, 전기나. 이게 형광등이에요, 예전에 형광등. 저건 저럴 일이 없어. 평생. 영구적이지. 그러니까 이쪽 게 전류가 안 흘러. 전기세가 적게 나간다는 거지. 이해가니? 그것처럼 한쪽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의 힘을 자기장을 유도시켜서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전기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IDF가 앙페르의 법칙이라면 FBI는 뭐라고요? 패러데이 법칙이요. 이해 갔어요? 넘겨봅니다.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예.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걸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앙페르 법칙은 어쨌든 회로상에 뭐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전원장치가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없어요. 왜? 발전기 원리니까. 이해 갔어요? 전원장치가 있으면 이건 전동기 IDF에 무조건. 근데 회로상에 없으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버스 카드를 갖고 가요. 여러분 버스 카드 어떻게 탈 때? 딱 대면 되죠. 거기 전원장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라고. 거리 광고. 거리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기장이 유도가 돼서 절벽을 가. 그리고 우리 마그네틱 카드 이렇게 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긁으면 띵하고 뜨거든요. 요즘에는 끼는 거지만 예전에 긁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 지하철 톨게이트 갈 때도 갖다 대면 띵,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무선 충전기 아이 무선 충전기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왜요? 도선이 끊어져 있잖아. 사실 이 무선 충전기가 자동차에 만약에 전기 충전기에 이용된다? 대박입니다. 야, 자동차 타고 아빠 차 타고 딱 들어가는데 하이패스 구역 지나갔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 띵! 계산되었습니다. 뭘까요? 전자기 유도야. 움직이는 차에서 자기장 유도를 해가지고 신호음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차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 전류가 뭐 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무선을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이 왜 무서운 줄 아냐? 중국 애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더 높은 발전된 기술, 그게 이제 무선 충전이잖아. 전기자동차도.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 불편한 상황을 그 언발에 오줌 넣는 식의 그 어떤 그 잠깐의 그 오버되는 그 스텝을 잘 밟아.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중국 애들이 발표한 게, 우리는 어때? 전기장치 가서 이렇게 퓨즈 꽂아가지고 충전하잖아. 근데 자기네 회사 차는 아니라는 거야. 오면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 그거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 바꿔 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딱 새 거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대박이지.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걔들. 근데 지금은 더 먼 곳을 보는 애들이 무선 충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배터리가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머리는 약간 뭐. 무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RFID라는 거 보여요? RFID?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선 통신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럼 가우스라는 사람하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휴대폰 못 써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차피 자기장은 어떤 입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로렌츠의 힘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긴 도선이 이렇게 도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를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야,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 교류가 생길까 직류가 생길까? 교류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 집안이 뭐야? 교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꽂아놓으면 이 막대기에 이 전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고유한 주파수가 생겨요. 왜? 전류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유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게 무선 통신의 원리라고. 전파가 생긴다고, 여러분. 직선 노선에서. 그러면 이거 전류에 움직이는 것만 우리가 고유하게 작동을 시키면요 엄청난 다양한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선 통신, 여러분들 그 휴대폰의 원리는
이 주파수를 조절을 하는 거야. 예전에 어떤 줄 알아요? 이 주파수를 모든 사람이 같은 주파수를 썼어요.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파수가 어디로 가요? 중앙에 있는 그 통제탑으로 가요. 거기서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아요. 우리도 같은 기지국을 썼다고. 그러다 보니 혼선이 장난이 아니야. 엄마, 딸 막 싸우고 있고 전화. 근데 지금 어떤 방식이냐? WDMI 방식이라 해가지고 네 전화기 하나가 고유한 성충국이야. 이거 수신이. 그러니까 뭐냐? 누군가 전화를 하잖아? 그러면 저 위로 빵 쏘면 전리층에서 확 퍼지면 전 세계로. 그럼 어디든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건데 누구한테만 도달한다고? 쟤한테만 도달하는 거야. 고유값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죠. 세계 어디 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요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들도요, 전 세계 어디 있든 무선으로 이렇게 하면요, 힘에 걸려요. 전 세계 어디 있든. 왜? 고유 주파수를 찾았으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자기 유도에서. 알았어요? 밑에 있는 무선 통신이나 센서,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전원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죠? 전원 장치가 없어서 그 거리차, 움직임만으로 딱 측정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센서라고 합니다. 센서. 알겠어요? 이 센서가 해준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여러분, 전기 기타 참 웃기죠? 전기 기타. 전기 기타도 여러분 봐봐요. 땡 땡기잖아. 움직이죠. 땡 움직이면서 거리감이 생기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류가 흘러요. 알았어요? 그 움직임 때문에. 다만 그렇게 땅 움직이는 전류가 신호음을 잡아서 스피커로 연결해서 소리가 탁 기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콘덴서 마이크 배우지 않았나요? 축전지에서 배웠잖아. 콘덴서 마이크가 뭡니까? 진동판이고 고정판이잖아.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가 생길까? 유도전류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신호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전기 신호 바꾸고 소리 신호 바꾸는 게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전원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는 전원장치가 없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 아셨습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조금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얘들아, 페이지 201쪽에 14번 한번 가. 14번 보여? 잘 들어. 그림 가는 동일한 수평면상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고정을 한 원형 도선이 있고요. 금속 고리를 넣어놨어요. 나는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의 색이, 그럼 여러분 전원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밖에 원형 도선은 IBF인 거예요. 전원장치가 있으니까. 그럼 전류가 밖에 있는 애가 이렇게 흐르잖아. 봐봐요. 밖에 있는 애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중심부는 X일 겁니다. 자기장 방향. 그래서 이쪽이 S극이고 저 바깥쪽이 N극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형태가. 자, 그런데요. 나는 원형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의 세기를, 잘 봐요.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잘 보세요.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원형 고리가 있어요. 원형 고리가. 맞아요. 근데 이 전류의 세기를 세게 했다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셌어요? 2초까지 셌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2초까지 이 안에 X가 우와 증가하고 점점. 그럼 이 빨간색 입장에서는 X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냐? 그 전류가 반시에 흐른다. 근데 2초 이후에는 이 X가 어떻게 되냐?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시계방향, 유도절도 하른다. 두 개 짬뽕한 문제야. 이해 갔냐? 그래서 기억, 도선 중심에서 원형돈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 그래, 이 X 물어본 거라고. 이 원형돈선이 이 빨간색의 고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기억은. 다음, 니은.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했거든, 얘들아. 근데 니네 잘 봐. 2초까지 일정한 전류에 다다를 때 하고 2부터 3초 동안 전류가 변화. 전류 변화량은 똑같잖아. 근데 누가 시간이 짧아? 0부터 2초가 빠르지. 기울기가 빠르잖아. 그때 유도 전류가 더 세. 왜?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크니까. 지금 어차피 변화량은 똑같거든. 전류 변화량. 그지? 일정하게 똑같은데 시간이 누가 짧아? 0부터 2초가 짧잖아. 그럼 시간당 변화는 걔가 크다는 얘기야. 그 니은 틀렸어.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유도 전류 크다가 정답이야. 다음 4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했는데 얘들아 4초일 때면 X가 줄어드는 방향이지. 아 그잖아. X가 주는 거잖아. 그럼 그래도 X가 되려고 이렇게 돌겠지. 얘랑 똑같아지잖아. 시계. 정답은 3번이다. 공간각을 묻는 문제로 공간각. 알겠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 203쪽에 07번. 요거 진짜 모의고사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07번의 문제가 뭐냐면, 왼쪽 비스듬한 경사면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 자석이 A를 지나면서 렌치의 법칙에서 얘가 못 오게 반발이 생길 거라고. 이해가냐? 그래서 A를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면 또 못 가게 잡아요, 또 A가. 이해갑니까? 멀어지면 다른 곡으로 잡아 당기잖아. 그런 상태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이해갔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기억, 자석이 Q를 지날 때요. 자석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 아닙니다. 어차피 얘가 통과했죠. R자임은 오른쪽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가는 힘이 더 세요. 통과를 할 거 아니야. 얘들 지금 다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거든. A든 B든. 이해가냐?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A는 봐라. 지금 보니까 S극이 멀어지니까 A 쪽으로 봐봐. A 쪽은 여기 있고 B 쪽이 여기 있다면 여기 통과하는 거 아니야, 얘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 그럼 이쪽은 이게 S고 N이면 얘는 N극유도가 되고 여기는 N극유도가 되냐? 이쪽으로 멀어지니까 얘를 못 가게 잡으려고 N극, 이쪽 면이 N극이지만 얘는 N극이 다가오니까 아, 면을 좀 띄게 그렸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린다면 도선이 이렇게 있어. 저쪽 이쪽 면, 이 오른쪽 면이 N극유도인데 얘는 왼쪽 면이 N극유도라고. 다가오니까 이해가냐? 서로 반대가 맞아. 다음에 자석이 P를 지날 때요. 중심이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자석이 R을 지날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웃기는 겁니다. 왜요? P를 지날 때 A는 엄청나게 밀어내겠죠. 이해갑니까? 자, A 중심부 P를 지날 때는요, A는 엄청나게 밀어낼 거고, B도 어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걔도 밀어낼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R을 지날 때 A는 어떻게 당기죠? 야, 어차피 P를 지나 Q를 지나 R로 가면 A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당길 거 아니야, A는. 맞지? 근데 B는 어떠냐? 계속 밀어내겠지. 자, 이렇게 되면 둘이 왼쪽으로 계속 힘이 작용할 텐데 중요한 건 얘들아 방향은 똑같아. 봐봐. A도 밀어내고 B도 밀어내. P에서. 근데 B의 R점으로 오면 A는 당기고 B는 밀어내니까 계속 왼쪽이야. 거리도 같고. 하지만 이 자석의 속도가 계속 준다고 가면서. 안 그렇겠냐? 속도가 준다면 변화량도 줄 수밖에 없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속도가 빨랐던 P점을 지날 때가 유도전류가 세. P점 지나죠, Q점 지나죠, R점 지나죠, 속도 계속 줄어요. 힘이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해 갔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니은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206쪽. 이제부터 뭡니까? 파동입니다. 인트로만 살짝 하고 다음 시간 할게요. 잘 봐요. 우리는 여기서 파동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파동학은요, 사실 굉장히 이해만 하면 되게 쉽거든. 근데 말이야, 그 이해를 하는데 스스로 독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걸 선생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여러분, 파동은 일단 반사가 있고요, 굴절이 있고요, 회절이 있고요, 간섭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은 간섭, 굴절만 나와요. 물론 전반사가 있긴 있는데, 전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나 회절을 모르고 굴절 가수만 들어갔다가 가끔 낭패를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파동의 4가지 성질, 이것을 설명을 간단하게는 해드리고 갑니다. 특히 정의만. 다음 시간에 바로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반사가 뭐냐? 반사는요, 항상 어떤 면을 그릴 때, 이 면이에요, 면. 여기 수직하게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법선이라고 할 겁니다. 법선. 그럼 빛을 가르는 거니까 빛은 항상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에요. 자, 봐봐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이. 그럼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 반사는 이게 무슨 각이 되는 거예요? 반사각이 되죠? 이게 반사의 문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볼록 거울이거든. 볼록 거울의 중심점은 요쯤 될 거야. 오, 여기가. 여기를 향해서 빛이 들어오잖아. 그대로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온다면 사건이 달라지죠. 이렇게 온다면. 이 볼록 거울의 법선은 이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이거. 요 5를 지나는 방향. 이게 법선이거든. 그럼 반사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숟가락 뒷면이 볼록 거울이에요. 얼굴 그대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떤데? 작은 얼굴이 나오고. 편의점 구석에 놓은 거울. 이게 볼록 거울입니다. 작지만 내 몸이 다 나오죠. 머리만. 그죠? 그런 거죠. 그럼 회전은 뭐냐? 여러분, 회전은 이거예요.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건 우리가 가만히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데도 들려요. 이게 회절이에요. 어떤 틈이나 이런 걸 뚫고 들리는 거, 이런 게 회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수도가에서 여름에 친구랑 노장난 많이 치죠. 그때 수도꼭지에서 손을 딱 대고 이렇게 하면 불이 촥 져나가는 거 알죠? 그 틈을 어떻게 할 때 멀리 나갔어요? 좁게 할 때. 그리고 호수의 물도 막 입구를 좁게 하면 찡 나가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좁을수록 잘 회절돼요. 또 하나,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리는 거예요. 파동의 속도를 꼭 외우세요. 파동의 속력은
시간당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파장입니다. 람다. 다음 시간에 이제 파장에 대한 움직임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뭐냐? 이게 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봤지? 아까 이거 해봤지? 잘 봐. 여기부터 출발했으면 갔다 요게 주기야. 한 번 오는 거. 응? 그때까지 전류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게 속도거든? 그치? 근데 그 주기가, 한 번 반복하는 이 주기가 진동수랑 반비례 관계야. 1초에 몇 번 왕복했느냐가 진동수거든. 잘 봐. 이게 진동수가 클까? 이게 클까? 그 다음에 이게 주기가 클까? 이게 주기가 클까?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야. 곱하면 1 나와. 그래서 파장에 진동수를 곱하는 게 파동의 속력이라고 배운다, 뒤에서 이제. 그럼 여기서 질문.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같으면 변하잖아. 왜 함정에 빠지냐고? 니네 빛의 속도가 30만 km/s 건 아니? 초당? 빛의 속도가. 그러면 빨간색이 빠를까? 보라색이 빠를까? 아니, 본질적으로 물어볼게. 빨간색이 빛이냐, 빛이 아니냐? 빛이지. 보라색은 빛이지. 그럼 속도 똑같지. 뭘 빠르기는. 이거라고. 똑같은 얘기 또 해볼까? 니네 남자들은 진동수가 작아. 여자들은 진동수가 높다고. 이 진동수가 옥타브야. 노래방 많이 다녀서 알잖아. 누구 목소리가 빠를까? 이건 뭐야? 똑같아요. 맞아. 여자 목소리도 음파고, 남자 목소리도 음파고, 이 소리도 음파고, 이 소리도 음파하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아요. 340m/s로. 그러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 여자가 진동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요. 둘의 곱이 같다는 얘기니까. 남자는 진동수가 작은 대신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수록 멀리 가거든. 그래서 상대에 가서 야우! 그러면 남자는 야우 멀리까지 가요. 여자는 끝이에요. 얼마 못 간다고. 실제로 여러분, 자외선이 세요? 적외선이 세요? 자외선이 셉니다. 걔가 진동수가 커요. 그럼 파장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자외선은 6%밖에 못 와요. 적외선은 46%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회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디오 방송 들어요? 그럼 자, 이거는 알 수 있나 보자. AM 있고 FM 있는 건 알아요? 라디오 방송국에. 킬로헤르츠가 있고 메가헤르츠 있는 건 알아요? 92.2 메가헤르츠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킬로가 클까요? 메가가 클까요? 당연히 메가가 크죠. 10의 3승배잖아. 유도단위에서 안 배웠냐? 킬로 다음에 메가잖아.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가잖아. 그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FM은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를 쓰고 AM은 킬로헤르츠를 쓴다. 진동수를. 누구 파장이 기냐? 지금 진동수가 FM이 크잖아. 10의 3승배. 본질적으로 물어봐. 누구 전자기 전파가 더 세? 빨라? 똑같다니까. 똑같이 초당 30만 km요. 빛의 속도가 전파 속도랑 똑같아요. 그런데 진동수가 메가헤르츠가 크잖아. 파장이 짧다고요. 그래서 저 시골 산간 벽지로 AM은 와요. FM은 안 와요. 이게 회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거적 간섭부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들어갈 건데, 이거 되게 원래 간단합니다. 이쪽부터는 허리띠를 풀고 편하게 보셔도 돼요. 대신 암기는 몇 개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말한 기본 원리 있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어이없이 틀립니다.